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10분은 10분은 때문에 황정화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화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답하시라고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 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석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그날의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의 향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통위원 이진숙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에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라는 말을 무려 7차례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자가 경청해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언쟁을 벌이며 발언권을 가로챈 이 장면은 공직자의 기본적 태도마저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진숙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질문의 요지를 회피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는 묻지 않았다며 유체이탈화법으로 맞섰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회피하는 그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자기 변명에만 몰두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방통위가 망가졌다 는 식의 발언 역시 현 체제 전반을 부정하며 자신을 희생자처럼 포장하려는 의도처럼 들렸고, 이는 오히려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 자기중심적이고 위험한 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작 방통위의 정당성이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은 피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언론운동 25년 했다며 시종일관 과거 이력에 기대는 자기 합리화만 반복했습니다. 질의 중인 황정화 의원의 발언에도 끼어들며 가만 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라는 무례한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그 누구의 질문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마치 방통위가 자신의 사조직인 양 휘두르며 공직의 신뢰와 품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달라는 발언까지 이어지자 국민들은 이 장면을 보며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사람의 태도입니까? 국회의 질의가 모욕으로 되돌아오고 공직자는 본인의 권력에 도전당한 듯한 태도로 고성만 오가는 현실. 이것이 지금의 국정 운영의 한 단면이라면 우리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놀이터가 아니며 정치 권력에 종속된 방송은 결코 언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자의 자격,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무너진 이 장면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회피했고 누가 국민 앞에서 말문을 막았는지를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회의 방해나 발언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태도, 책임, 존중의식조차 사라진 국민 앞에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그 천병 역할을 자처한 이진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진숙 씨 관련해서 네. 사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네.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뻔뻔하다, 네.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정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표현이 안 아니에요. 돼요. 대통령 앞에다 두고 대통령 바로 앞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방통위는 독임제로 가야 된다. 예. 나 혼자서도 다 결정 내릴 수 있게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관계자가 대통령이 그분과 논쟁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라고 이제 마무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진숙 씨 그분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왜냐하면 있죠?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 본인이 네.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막 진짜 허세에 가깝다고. 허세보다도 허세라고요. 허장성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땡깡 나는 이렇게 이 이재명 정권에 이렇게 네. 멋있게 저항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디 의원이나. 제 생각이 제 빌드업인 해석입니다. 것 해석.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법카를 너무 남용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그분들은 그것과 별개로 그냥 원래 앞뒤 안 맞거나 이게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신경은 안 쓰잖아요. 그냥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나 M장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예를 그래요? 들면요. 예를 들면. 난 진짜로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해 예를 주시는 줄 들면 알았어요. 있었는데 네.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M장은 왜 옷을 그따위 꼬라지로 입고 다니냐고. 이렇게. 눈빛을 왜 저러는 거야.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은 이 뒤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뭐 중요한 그거 거죠. 아닌가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네. 보내는 것이다. 예. 네. 오윤혜 씨를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네.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가 오윤혜 씨한테 쓸데없이 말이에요. 네. 네. 뭐 비 오는데 왜 머리는 이렇게 네. 늘어뜨리고 다니느냐. 네, 네. 뭐 이렇게 하면 괜히 박수 치잖아요. 와. 거기서 박수 치고. 지들끼리 막 좋아서 막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 진짜. 헛된 말 하나하나가 어디선가는 커리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막 무슨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막 그러면 네. 지금 내가 M장이나 오윤혜 씨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 자체 자기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그게 뭐 자기가 그게 된다고 그게 독임? 뭐라 그랬죠? 독임제. 네, 독임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두 명도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는데. 진심으로 독임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얘기했으면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치료받을 대상이라고 이분이 봐요. MBC 출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MBC 출신 기자, 네. 종군 기자? 네. 막 이런 분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인재를 아주 많이 미안하다고요. 배치해서 사회에 끼치는 진짜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 해악도 너무 큽니다. 미안하다 그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자꾸 지금 세 번째 미안하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MBC도 MBC 나름대로의 편집 풍파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니까요. 다 같은 결의 사람들이 근무했던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여기 절할까요? 아니, 부담스럽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진숙 씨는. 무릎 꿇을까요? 아니. 혹시 가능하시나? 근데 죄송한데 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죄송한데 무릎 나갈까봐 그러지 뭐. 죄송한데 국장님이 뭐 네. 높은 지위긴 하지만 네. MBC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MBC 얼굴 아니니까. 누구라도 대표해서, 누구라도 대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그렇게 한다고 네.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진짜 좀 감옥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분이 자신도 믿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믿는데 네. 그 자신도 믿지 않고 정말 들으면 약간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이유는 네. 무엇일까 생각하면 약간은 저거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탄 결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윤석열 그 탄핵 심판 중에 나와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했던 말들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변호사들이 많이 했거든요. 있잖아요. 개몽된 분. 개몽된 분. 맞아. 김계리 변호사. 그분 어떻게 소식이 궁금하네. 모르죠 뭐 하고 계시는지. 개몽됐으니까 잘 살고 계시겠죠. 그래요? 네. 잘 살려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개몽인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다른 변호인들도 그렇지만 네. 그걸 보면서 재판을 위해서 과연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쵸, 그건 의구심이 좀 아니었죠. 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 이후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뭐 자기를 위한 행동 내 이렇게 말이 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거겠죠. 네. 그쪽 세상은 진짜 편하네요. 그냥 그럼요. 그렇게 막 살고 막 얘기하면 어떤 자리가 생긴다는 게. 자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몰라요. 일단 어필은 해놓는 거지. 된다는 거잖아요. 어필을 하는 거죠. 어필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필하는 게 참. 왜 남의 어필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진짜 좀 그래요. 같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네.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한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컴퓨터 부품들,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구겨지거나 찢긴 파쇄 처리가 끝난 하드디스크들입니다. 방통위 직원 계세요? 담당자 와봐. 이거 왜 뚫는 거예요? 이날 방통위가 처분하려던 컴퓨터만 13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는 없냐는 질문에 방통위 측은 3년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제품들을 폐기하고 있다며 내부 공문까지 제시했습니다. 수거 시민은 하셨어요? 네, 공무에 올려놨고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쇄업체 측은 앞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해온 작업과 많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용역 의뢰가 전화로만 진행됐다는 것. 정부 관련 업무인데도 계약서나 공문, 과업지시서 같은 서류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전화로 연락을 받았고 구두로 일정을 잡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별도로 이번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하드디스크를 파쇄한 뒤 남은 PC 부품들을 수거해가라는 제안을 한 것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부 공문에는 비용이 무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절차라면서도 하급자가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래서 하나도 많이 꾸짖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이거 말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돈이나 문서 없이 폐기 작업을 진행한 건 방통위가 예산 사용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파쇄 대상이던 저장 장치에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적인 이인체제 관련 문건들이 들어있을 경우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PC 파기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130대가 넘는 업무용 PC 하드디스크가 파쇄되고 있었던 것. 현장에는 국회 과방위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출동했고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구겨지고 찍힌 상태로 책상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내구 연한이 끝난 장비라며 정기적 폐기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부 공문까지 제시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맡은 파쇄 업체는 이례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만 일정이 잡혔고 용역비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PC 부품을 수고비처럼 가져가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 문건에는 이 작업이 무료로 처리됐다고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파쇄된 하드디스크에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적인 인사 문건이 들어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진숙은 대통령 앞에서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달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논쟁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며 일축했죠. 정말 그렇게 될 거라 믿고 말했을까요? 그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정권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훗날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욕망과 커리어를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국가 시스템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30대의 하드디스크가 파괴되는 동안 책임지는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움직인 정치적 장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저버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누구의 커리어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의 공간입니다. 감추고 은폐하려는 권력이 반복될수록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로 그 흐름을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그 천병 역할을 자처한 이진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